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엔트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투자 여행의 주인공은요, 바로 한국 뷰티 산업의 거인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요즘 증권가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두고 폼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쏠쏠 나오거든요. 근데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아니, K뷰티의 자존심이었던 이 회사가 어쩌다가 심각한 위기설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스토리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겠죠?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컴백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가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핵심이었던 중국 사업을 어떻게 되살렸는지, 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는지, 마지막으로 회사 체질은 어떻게 바꿨고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 한때 K뷰티의 상징이었던 아모레퍼시픽의 광채가 왜, 어떻게 빛을 잃기 시작했는지 그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좀 보세요. 2023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50%가 줄었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이게 그냥 매출이 좀 줄어든 수준이 아니에요. 이익이 이렇게까지 급감했다는 건 회사의 가장 큰 시장, 바로 중국에서 뭔가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터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위기 앞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꺼내든 카드는요, 그냥 뭐 반창고 붙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대수술이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지, 중국 사업 전체를 그냥 확 뒤엎어버린 거죠. 자, 그럼 그 대수술이 구체적으로 뭐였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재고 부담이 너무 컸던 직접 판매 방식을 버리고 위탁 판매로 바꿨습니다. 리스크를 줄인 거죠. 둘째, 돈 안 되는 오프라인 매장들, 특히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들 과감하게 정리했고요. 셋째, 성과가 애매한 브랜드에 쏟아붓던 마케팅 비용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속을 챙기는 알짜 체질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수술의 결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23년에 무려 850억 원 적자였던 중국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440억 원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극적인 턴어라운드죠. 자, 이제 중국 시장은 어느 정도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발판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 바로 서구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장 엔진에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와, 이 숫자 한번 보세요. 플러스 82.9%. 이게 말이 되나요? 미주 지역, 그러니까 북미랑 남미에서 매출이 이렇게나 늘었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중국 시장의 대안을 찾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K뷰티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진짜 세계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립케어 시장에 절대 강자 라네즈가 있었고요. 요즘 뜨는 더마뷰티 시장에서는 에스트라라는 샛별이 나타났죠. 거기에 가성비 좋은 이니스프리까지. 이 삼각편대가 세포라 같은 핵심 유통 채널에서 현지 소비자들 지갑을 제대로 열게 만든 겁니다.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자, 여기 실제 세포라 판매 순위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라네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탑10에 딱 버티고 있고요. 에스트라랑 이니스프리는 순위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건 그냥 매장에 물건 갖다 놨다, 이게 아니라 진짜 현지인들이 내돈 내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오퍼레이션 애질리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묵직하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작고 빠른 고속정처럼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빨라졌을까요? 일단 신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무려 7개월이나 줄였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꼭 우리 공장에서만 만들지 않고 외부 생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또 브랜드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걸 12개 핵심 브랜드를 5개 그룹으로 딱 묶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냉정한 금융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매기고 있을까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한번 보시죠. 자, 현재 주가가 12만 원대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목표 주가는 평균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약 21%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게 뭐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 중에 91%,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라, 즉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팔라는 의견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최대 리스크였던 중국 사업은 이제 안정을 찾았고 서구권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신했죠. 애널리스트들은 압도적으로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 컴백 스토리는 이제 막 1막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데이터를 믿고 K뷰티 거인의 화려한 컴백에 함께 하시겠습니까?